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작한 지 벌써 2개월이 넘어가는데요. 일본에서는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따위는 필요 없어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한국과 함께 살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또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한일 경제보복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을 기해서 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움직임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토요일 그 일을 신문 만들면서 네. 참 세상이 혼탁하다 하는 나라 한 뼘으로 혼탁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이 언론 한 20년 종사하면서 가장 이렇게 심도 있게 가장 깊게 느낀 게 아닌가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정앵커한테 한번 이렇게 주초니까 요즘 그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유행하는 말 뭐 많죠. 많죠. 그래서 네. 나라 한 펄을 홀락한 상황이 되고 항상 뭐냐 남의 앞서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한 게 일본 내 분위기를 볼 때에는 사실 그런 얘기가 딱 적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이 그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7월 1일부터 시작됐죠. 실질적으로 7월 4일에 갈았고요. 그 다음에 백색 리스트 제거에 대해서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8월 4일 이렇게 심의에 들어가고 8월 20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백색 리스트 제외에 대해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그 안보 문제와 결부돼서 상당히 복잡한 사항으로 그 전개되고 있는데요. 일본 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일본의 그 수출 통계 대장성과 한국의 그 산자부의 그 7, 8월 무역 통계를 서로 일치시켜서 사실 그런 이렇게 어떤 쪽이 피해가 많을까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 실질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일본 내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아베가 총리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는 아베 총리 내지는 그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한국 따윈 필요 없다.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무역 통계가 나온 이후에 지난 주말을 고비해서 한국과 함께 살아가자 하는 또 국제의 그 공생적인 이런 사회에서 보면 일본이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또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베풀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즘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렇고 일본 내에서도 그런데요. 일본의 학생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사실 아베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이런 과정에서 한국과 함께 살아가자 하는 이 대목이거든요. 네. 아마 지난 2개월 이상 걸쳐서 방송이든 언론이든 우리 경제 입장이든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관심이 사는 사항이 우리 내부의 문제를 제어하고는 아마 한일 그 통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의 금리 인하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금리 인하 문제 뭐 다 다들었던 내용입니다. 홍콩 문제, 브렉시트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는 새로운 진전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에 일본 내 그 분위기가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을 좀 국내 언론들이 정리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좀 많이 다뤄줘야지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공교롭게도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소홀히 되는 감이 있어서 정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국경제TV 입장에선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일본 내에서의 기류 변화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분리화되겠죠. 그 국제 분위기든 아베 자신의 입장이든 일본 경제 전체적인 측면이든 이런 측면에서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보면 그 5가지 요인을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건 일본의 그 언론들이 분석하는 이런 최근의 기류 변화에 대한 어떤 근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7월 1일 날 느닷없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주체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역시 아베 총리의 단독 결정 내지는 아베 총리의 단독 결정은 아베와 관련된 이너서클의
단독 결정이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것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일본 내 상당히 공감을 얻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을 때에는 이게 아베 총리의 단독 결정이 확인사항 이런 것을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위기를 보면 아베와 아베 총리의 이너서클 부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이 국민의 공감대 내지는 국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길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역시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그 수출 피해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당초 생각보다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도 이러한 단독 결정에 대한 비판 시각이 공감을 얻으면서 거리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국제 분위기가 일본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위토리엔 아베가 스스로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미력설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국제 분위기는 한국에 대해서도 이 갈라파고스 함정이다 이런 표를 썼죠. 네. 작년 10월 달에 주한 EU 상공회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흐름과 경계되는 이런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갈라파고스 함정이라는 표를 쓰는데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갈라파고스 함정에 이렇게 빠지는 우려가 있다. 이런 쪽에 비판하는 시각도 아마 일본 내 분위기가 변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일본 내 분위기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아베와 트럼프 간의 밀착설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썩 여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베가 미국의 트럼프의 요구대로 해서 국채를 좀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파월 의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의 압력을 스스로 가져가게끔 하는 이런 것을 외부 세력 아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트럼프의 지금 입장입니다 하는 말씀.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농산물 수입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안 해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농산물 수입해주는 이런 과정에서 일본 국민이라든가 농민들이 사실상 거리에 뛰쳐나갔을 때 학생과 함께 농민들도 많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개인의 정책 야망을 위해서 일본 국민과 일본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5가지 작용하면서 일본 내 분위기가 상당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7월 아베 총리의 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단독적인 이 아베 총리의 결정으로 판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베 총리는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하나는 스트롱맨이고 사실 정책 야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을 보통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죠. 요건 이제 어떤 뜻인지는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롱맨이자 그다음에 정치꾼 입장에서 정치의 3세대의 정치에서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3가지 특성, 스트롱맨과 그다음에 정치꾼과 그다음에 정치에서 금수저 입장의 3박자를 갖춘 사람은 절대 지는 게임은 안 합니다. 지는 게임을 안 해서 사실상 그런데요. 지금 상태에서 아베가 일본의 총리 중에서는 가장 장기 집권이 결정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스트롱맨, 그 다음에 금수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정치꾼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3가지 사항을 좀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장기 집권하는 것은 이미 이제 달성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아베가 보여줬던 이런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역시 선조부터 우경화 경화하는 측면에서 2가지 사항. 하나는 헌법 개정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헌법에 보면 군사력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세적 입장, 방어적 입장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일본의 아베 양망을 이끌어갈 때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공세적 입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헌법 개정 문제가 아마 조만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소비세 문제. 자, 사실 지금까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저에 의해서 일본 경제를 이끌었습니다는 사실 그 이면에 있어서는 정책 야망이 강한 사람들은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튼튼한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의 지금 국가 채무가 GDP에서 250% 정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국가 부문의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늘려가기 어렵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증대시키는 그래서 정책 야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끌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비세 인상이 아베 정부 출범 2012년 이후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는 결국 올해 그 10월 1일부터 확정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목이 3박자를 갖춰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의 정책 야망, 장기 집권, 그다음에 그동안 일본의 2차 세계전 피해가 있는 상태에서 일본 국민의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군사적으로 공세적으로 가 그리고 소비세 인상 부분은 개인들의 그 가처분 소득이 아주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아주 증폭된 상황이거든요.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된 상황이고 아베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베의 이렇게 그 부인에 대한 어떤 불만이 심한 상태에서 이걸 밖으로 그 좀 분출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땐 밖으로 국민의 관심을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는 사실 세 가지 요인에서 다 이렇게 공통적인 최소 공배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 날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느닷없이 수출 통제한 게 아닌가. 물론 뭐 징용 배상 판결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우경화 문제라든가 신사참배 문제라든가 헌법 개정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근거가 되는 공통적인 공배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 돌파를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아베의 그 단독 결정 내지는 아베 이너서클 결정이 아니냐 하는 전 측에서 국민들의 그 자성의 목소리 이것이 도쿄 거리에 한국과 함께 살아가자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요구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내 이렇게 기류 변화가 일어나는 뭐 실질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이 당초 예상보다 경제 피해가 일본 쪽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실질적인 이유가 되겠죠. 네. 이 문제는 한번 전해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렇게 방송 시간이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린 7월, 8월 양국의 그 수출입 통계가 나왔던 게 결정적인 문제죠. 네. 최소한의 이 통계가 나오기까지는 아베 정부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의 그 피해액이 한국보다 상당히 적다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본의 그 실익을 좀 주지 않겠느냐. 특히 일본의 그 자민당과 많이 결탁돼 있는 일본의 그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득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다는 그 수출 이득 통계가 바로 무역 통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산자부 통계와 그다음에 대장성 통계를 볼 때에는 일단 7월 첫 달에는 우리가 일본보다 똑같이 피해액을 받지만 우리가 일본보다는 23배 정도 피해액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8월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오해를 받으실 것은 여기 한국의 입장입니다. 한국의 대일 수출 통계가 대일 수출이 마이너스 6.2%고 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마이너스 8.2%니까 일본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수출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이 대장성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대장성 통계, 한국의 산자부 통계는 여러 가지 똑같은 사항이고 국제적으로 보면 BOP 매뉴얼 6에서 양자가 서로 일처게끔 돼 있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서로가 입장하는 상황에서 누가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리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성 통계가 확실하게 나오면 이걸 다시 한번 백업하는데 크게 이게 틀리진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8월에도 그 지속되는 이런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7월에만 그런 게 아니라 8월에도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9월에 수출 통제가 장기화되고 여기에 백색 리스트의 그 제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도 이렇게 백색 리스트 제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본의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요 일본이 받는 피해액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고 이 피해액이 누적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일본의 자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피해액이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아베 정부의 거짓말 논쟁 역시나 지금 일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아마 아베의 일본은 뭐 총리 탄핵 문제가 이게 신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론되지 않습니다는 만약에 대통령제라 하면 탄핵검이다 이런 쪽의 얘기도 일본의 그 아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탄핵값이다 경제 피해까지 탄핵값이다 하면
본인 자신의 그 이렇게 정책 야망을 위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부분에 너무 일본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근거로서 나온 것이 너무 엄청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트럼프도 각종 거짓말 논쟁하는 과정에서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실 이 문제를 보면 아마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지금에 보이는 어떤 그 이렇게 성급함, 파월과 관련해서 시진핑과 관련해서 성급함, 이것이 본인 자신의 굉장히 불리한 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 압력을 넣으면 넣을수록 본인 자신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간다 하는 시각이 너무 이 문제를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불만한 사항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을 고집해서 계속해서 가라갈 때는 뭐냐면 본인이 임명해놓고 본인이 이렇게 불만하면 본인한테 트럼프 입장에서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정책 야망을 이끌기 위해서 사실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정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맡기는 그리고 본인 자신의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이런 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탄핵권이 이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내년에 대선에서 상당히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탄핵 문제는 다시 한번 불거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미국 내 정치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거짓말 논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핵과 아름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뭔가 이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인성교육,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라,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장 본질적인 교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의 지도자, 대학의 교수 이런 사람들도 사실 그런 그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굉장히 큰 이렇게 최고의 덕목을 갖춰야 되고 그것이 학생들이든가 국민들을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 이러한 신뢰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그 아베 같은 경우는 경제 피해액이 한국보다 270배나 많다. 그 수치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부터 나올 때도 이 문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꼴이 될 줄 알았다 하는 것이 이제 질문 사항에 붙이게 되거든요. 초반에 이 피해액이 나왔을 때도 시청자 여러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로 봅니다. 아베 정부에서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 이렇게 보면 일본 국민의 정당성을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한국의 그 피해액이 45조 원이다. 일본은 단돈 1,700억 분이 안 돼. 내가 단돈이라는 표현은 45조에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단돈 1,700억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베 정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7, 8월 달에 수출 통계도 불리하게 나왔고 수출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행객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 한 80% 정도 이상 이런 그 새는 상태에서 사실 초반에 이렇게 한계 피해액이 과다. 일본 피해액이 과소 이런 논쟁이 아마 이렇게 사실로 드러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아베가 강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 이러한 실질적으로 계량적 지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역풍을 받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제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갈라파고스 함정까지 우려하고 있다는 소리가 또 들리네요.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주말에 일본 내부에서 갈라파고스 함정 해가지고요. 그 용어가 딱 등장했을 때 야 이게 다시 한번 요즘은 확인하고 이게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문제냐 그 다음에 일본의 문제냐 하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청자들한테 전해드리는데요. 일본에서도 갈라파고스 함정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됐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일본의 분위기, 그 다음에 아베에 대한 분위기가 고립적인 상황을 갖고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갈라파고스 함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크리스토퍼 하이더라는 주한 EU 상공인 이렇게 한국의 사무총장이 얘기해서 이렇게 화제돼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했는데요. 에콰도르령이죠. 에콰도르령에서 사실 그 1000km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을 이렇게 해서 격리시켜서 이렇게 사회 교화시키는 이런 쪽인데요. 일부 영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뭐 007이라든가 뭔가에서 좀 굉장히 험악한 이런 쪽으로 많이 비유되는 이런 것이 갈라파고스 제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아베 총리라든가 일본에 대해 갈라파고스 함정이 되냐면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아베와 밀약서를 갖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종전보다는 사실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런 쪽의 뉘앙스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그것이 아마 일본 내 기류 변화와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전부 일본의 분위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안 좋은 이런 모습이 되죠. 유럽은 뭐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한일 간의 쌍무적 이유를 들어주지 않고 자유무역 전체적인 범국민 세계 인류 차원, 인류 공영 차원에서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잘못됐다. 이렇게 양국 간의 한국과 일본 간의 민감한 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어떤 역사적 감정을 비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기류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중국도 실리 게임을 하지만 전체적인 기류를 본다면 사실 일본에 대해서 불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 일본의 침략이 있는 대동아권, 일본의 대공화국에 속해 있던 중국이 이제 거의 본고지에 해당됩니다는 나머지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2차 세계 일본의 그 극악무도한 이런 피해를 받았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마 일본에서 가장 부정적 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으로 놓고 볼 때는 국제 분위기가 이렇게 아베 일본에 대해서 외딴 섬을 가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갈라파가 삼정이 이렇게 빠지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한일 문제를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일본이 후손 세대라든가 뭔가 세계 입장에서 일본이 이렇게 되고 포스트 아베 입장에서는 사실 뭐냐 세계 속에 일본이 해이지 일본의 후손 세대라든가 경제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분위기, 이런 갈라파고스 함정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도 일본의 도쿄 세력의 도쿄에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던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내 기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준다 뭐 이런 밀약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퍼주기 내지는 사주기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잡아 국채에 많이 매입하죠. 지금 국채 많이 매입하죠. 국채 많이 매입하니까 사실 미국의 국채를 많이 매입해 주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경기 침체, 파월 의장 아까 우리가 허정민 캐스터께서도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데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립심을 조금 잃은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와의 그 갈등 문제에서 그런지 모르더라도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괜찮다 하는데요. 지금의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좀 다소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경제를 이끌어갈 때 중요한 것은 수출과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인데요. 사실 수출은 무역 미중 간의 마찰,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수출이 경제에서 보면 핵심적 변수가 되고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서부터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의 유일하게 이끌어 갖고 있는 것이 제조업 리쇼링 정책, 제조업 리프레시 정책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수출이 좀 상당히 좀 요새 안 좋아지고 그래서 달러 강세를 달러 강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달러 약세로 돌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아마 제조업 PMI 지수도 50 밑으로 떨어져서 지난주에 아마 계속해서 국제사회 화두가 됐던 배맥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경제 지표의 어떤 악화로 본다면 제롬 파월이 저 연설에서 아까 우리가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는 연설에서 보면 다소나마 좀 중립심을 잃은 감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것이 사실상 그 친트럼프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장단기 금리 차의 그 역전 현상이 발생시키는 것을 아베가 도와주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금리나 압력에 대해서 좀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아베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밀약설의 배경이다 이렇게 되고요. 중국도 이제 농산물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안 주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이 불리하는데 가장 그럴수록 자기 지층을 견고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편으로서는 불법 이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 내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배출시키는 거고요. 밖으로.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농민을 달래기 위해서 아베가 이렇게 일본도 농업 선진국 입장에서는 대두라든가 이런 밀이라든가 이런 쪽을 본격적으로 사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자금 여력이 없는데 사실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거냐 한편. 그 다음에 일본도 농업 선진국이고 일본도 지금 농산물이 나서 농업 수출국에 해당되는데 왜
미국에 이렇게 농산물을 사주는가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정치적 야망, 아베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국민과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이 분위기 반전에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수출 통제 이후 우리 피해액도 만만치 않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피해액이 적다는 거지. 우리도 일본과 수출 통제에 의해서 피해액은 이렇게 사실 많이 나타난 건 사실이거든요. 당초보다 일본보다 피해액이 적다는 거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액이 적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수출 통제라든가 뭔가에서 일부 언론처럼 우리가 좀 나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3, 4분기에 성장률이 다시 떨어져서 오늘 뭐 한국경제 이렇게 신문에서도 부채 디플레 관련된 우리도 이제 이 문제 부채 디플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들어서는 국내 언론들이 신문에 있는 언론들이 이제 부채 디플레 상황에 대해서 일제히 거론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일본과의 경제 마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당하는 이제 피해액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해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피해액이 됐다고 해서 야, 꼴 봐라. 내가 이 꼴 됐다 해서 이 문제를 장기 동안 우리 입장에서 가져간다. 이런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비난, 일본에 대한 비난 반기 없이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네. 이런 것이 현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이낙연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은 계속돼야 된다. 일본처럼 사실상 우리가 피해액이 적다고 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라, 꼴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 내 기류 변화를 해서 사실 아베 총리도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부분을 지속 가능성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사실 일본에 대해 협상력을 증대시켜서 이 문제를 타결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이 국교 정상회의로 소재 부품에 대한 일본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것 이런 것은 그동안 많이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그때그때의 기업들이 이렇게 그냥 당장 편하니까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 경제 강요들도 그냥 당장 편하니까 이렇게 가져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피해액 여부, 일본의 기류와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구조 변화,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좀 탈피해서 대일 무역 적자 부분을 좀 축소시켜서 경우에 따른 대일 무역 흑자 부분도 이렇게 돌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게 대리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내 분위기가 가장 이게 변화했던 것, 이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 당국자의 대응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피해액이 많이 나오는 데는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 이런 것이 지금은 더 이렇게 유니클로 문제라든가 아사히 맥주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지금은 일본 내 자동차의 양대업체는 닛산 자동차도 한국 내에 어떻게 보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철회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와 관여 없는 성숙하고 불매운동 이런 것이 지금의 일본 내 분위기를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가장 본질의 문제 역시 국민이 주가 돼야 된다. 국민이 주가 돼서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결탁이 없이 결국은 국민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문제의 입장에서 그것이 지금 일본 내 분위기가 바뀌는 문제고 한국도 지금 여러 가지 혼탁한 상황인데요. 그 어느 계층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 아마 다시 한번 이렇게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뢰를 얻으면서 존경받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것이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아마 우리가 많은 부분에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작한 지 벌써 2개월이 넘어가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